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40번째 수필은 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질 소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우리를 벌벌 떨게 할 만큼 엄격하셨지요. 회초리를 항상 들고 다니셨고 저를 비롯하여 그 회초리를 맞은 학생들이 많았지요. 그래서일까요? 초등학교를 떠올리면 그 선생님을 누구나 떠올리지요.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선생님이 매를 들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는 시대는 지나간 걸까요? 그 매질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선생님은 미국에 살고 계신데요. 가끔 한국에 나오십니다. 그 선생님과 저를 비롯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작가이신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진과 함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들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저 소리 어제 일처럼 기억해낼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이셨던 김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마르신 몸매와 날카로운 눈매, 거기다가 얼굴 중앙을 가로질러 내려온 매부리 코는 얼마나 우리를 두려움으로 긴장시켰던가. 모자 하나만 눌렀으면 갓 입대한 어설픈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냉정하고 무표정한 조교의 모습이랄까. 더구나 왼손에 어김없이 들려져 있던 몽둥이는 10살 우리를 얼마나 주눅들게 했던가. 몽둥이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사용됐다. 지각을 해서, 숙제를 안 해와서, 떠들어서, 싸움을 해서, 준비물을 잊어서 등 이유는 매일매일 생겨났다. 학교 정문 앞 문방구집 아들을 비롯해서 몇몇 남학생들이 그 매질의 단골 손님이었다. 지금도 들려온다. 교실을 뒤덮고 있던 살얼음판 같은 긴장을 쩍 가르는 매 타작 소리, 그리고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거의 울상이던 친구들의 찡그린 얼굴이 지금도 보는 것처럼 훤하다. 드물게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날이면 두 손을 등 뒤로 올리고 오직 머리로만 균형을 잡고 엎드려 있어야 하는 그 무시무시한 원산 폭격 벌을 받기도 했다. 남학생들은 그래도 잘 참아내었지만 여학생들은 거의 다 울음보를 터뜨렸다. 가장 무서운 선생님으로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인가 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시다. 40년 동안은 잊고 지냈었다. 50을 훌쩍 넘긴 어느 일요일 아침에 놀랍게도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초등학교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단정하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외모까지 출중해서 남학생들을 제치고 2반 반장을 도맡던 여학생이었다. 인터넷으로 혹시나 하고 친구들을 찾아보다가
한때 유행했던 블로그 싸이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반가움에 바로 전화했단다. 그 일을 시작으로 동창들을 만나게 되었고 미국에 살고 계시다는 김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된 저녁에 나는 순식간에 50이라는 나이를 잊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1살 계집아이로 돌아갔다. 11살 계집아이처럼 편지를 썼고 다음날 선생님의 답장을 받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키들키들 웃음이 나왔다. 다음과 같은 글이 쉽게 쓰여졌다. 11살로 가는 길. 화정. 40여 년 만에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 메일을 받던 저녁. 11살로 가는 길 만나네. 회초리 거머쥔 매부리코 27살 선생님과 주눅든 쪼무레기 10살 친구들. 그 교실 그 자리에 있네. 솔솔 미파솔 랄라솔 솔도미 레도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함께 게으름 짚어가면 개구리 합창이다가도 혼자 부르라고 지목당하면 개미 소리만도 못하여라. 그런 날 분침은 군뱅이처럼 제자리 걸음이네. 뚱뚱보 수줍은 계집에 날 콩닥이게 했던 줄무늬 셔츠 차림의 남자애가 저기쯤에 있고 꽃무늬 원피스에 앙증맞은 갈래머리로 촌스런 날 샘나게 했던 여자애가 이쪽 편에 있네. 경계선이랍시고 삐뚤게 그어놓은 책상 옆자리에 까무잡잡한 짝꿍 녀석은 운동장만 힐끔대고 햇살로 분칠을 한 다알리아가 어머니처럼 교실을 빤히 들여다보네. 민미렐레 도레도 랄라 쏠쏠쏠 미레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11살을 만나네. 11살로 가는 길 만나네. 서둘러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교문을 들어서기 전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던 무궁화 나무를 만났다. 김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리고 동창생들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짚어 나갔다. 잘 사는 집 몇몇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꾀제제하고 주눅 들어 있을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딴판으로 꽉 담은 입술이며 반짝이는 눈동자는 주눅이 들어있기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힘과 용기와 의지가 눈매와 입가에 놀랍도록 함축되어 있었다. 봄날의 텃밭에서 딱딱한 땅을 번쩍 들어올리고 자그마한 얼굴을 내밀던 감자쌍만큼이나 내 가슴을 요동치게 했다. 다음과 같은 글이 탄생되었다. 새싹. 화정. 60으로 향하는 이 나이에 초등학교 쪽 앨범을 열어보네. 보리밥 도시락 구석탱이에 몰려있던 짭짜름한 장아찌 냄새가 나네. 허리에 질끈 묶은
보자기 가방에서 흔들리던 필통 소리가 들리네. 이렇다 할 부잣집 아이 빼고는 꾀제제하고 주눅 들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 흑백 사진 속 얼굴들, 찡그렸을지언정 그 눈빛마다의 의지 눈부시도록 살아있네. 꼭 담은 작은 입가마다에 옥이 다부지게 몰려있네. 봄날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오던 감자싹만큼이나 푸른 꿈 힘차게 밀어올릴 새싹들이네. 놀랍도록 찬란한 새싹들이네. 꿈을 꾸는 듯도 했다. 뚱뚱하고 수줍음 많았던 단발머리 여자아이로 돌아간 나에게 점점 크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회초리를 든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복도를 따라 가까워지고 있었다. 참새 때처럼 소란스럽던 친구들이 한꺼번에 입을 다물고 책상을 앞줄에 맞추고 의자를 잡아다녀 바로 앉았다. 선생님 말씀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고 따르는 소심한 계집애였던 나는 간이 콩알만해져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한 번 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하였다. 꽤 모범생인 척하던 나도 종아리를 5대 맞았던 기억이 난다. 어느 겨울날 배가 출출해지던 오후 시간에 친구 5-6명과 함께 날 고구마를 먹고는 껍질을 교실 바닥에 그대로 버린 일이 있었다. 마지막 쉬는 시간이니 바로 청소를 시작할 것이고 선생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리라 여겼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오산이었다. 고구마 먹은 사람 다 나와! 벼락치는 목소리였다. 그 매로 말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매를 맞던 철부지 남학생 녀석들을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끔찍한 매를 매일매일 견뎌내다니, 그러면서도 숙제를 안 해오다니, 그러면서도 수업 중에 딴짓을 하다니, 그러면서도 학교를 결석하지는 않다니. 봄이 왔는데도 내 종아리의 퍼런 매 자국은 거무죽죽하게 남아있었다.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얘가 틀린 것도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요. 그랬다. 3학년 때까지는 유별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틀리는 게 별로 없었고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 4학년은 그게 아니었다. 공부를 열심히는 하는데 시험을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시험을 본 뒤 짝꿍과 맞바꾸어 채점을 했고 남학생 짝꿍은 키가 크고 순했다. 알아채지 못하리라 여겼다. 짝꿍이 채점된 내 시험지를 건네는 순간 나는 재빨리 틀린 문제를 동그라미로 고치고 점수를 높였다. 한번 시작한 잘못은 계속 되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리숙하다고 생각한 내 짝꿍이 내 잘못을 발설한 것이었다. 얘가 틀린 것을 맞았다고 동그라미 쳐요.
순간 친구들과 선생님이 모두 날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섭던 선생님은 못된 내 행동을 심하게 나무라지 않으셨다. 매를 들지도 않으셨다. 다만 실망스러운 눈길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셨다. 매서운 매보다 더 쓰리고 무서운 무언의 채찍질이었다. 내 나쁜 버릇의 싹을 단번에 잘라내셨다. 늘상 무섭기만 하신 것은 아니었다. 1년에 한 번씩 새 학기에 신체 검사를 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통통했던 나는 몸무게를 재는 일을 죽도록 싫어하였다. 친구들이 빙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거기에 있어서 더 그랬다. 그날도 쭈뼛거리면서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놀리듯 말씀하셨다. 25kg. 엄청 몸무게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구나. 먹는 게 부실했던 그 당시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통통했다. 친구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도 빙긋이 웃고 계셨다. 나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말이다. 그런 날 선생님은 장난꾸러기 내 막내 삼촌 같았다. 선생님으로서 삐뚤게 나가는 학생을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 매를 사용하는 일. 그건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선생님을 우러러 보았다. 선생님의 태도나 말이나 어느 것 하나 트집을 잡는 사람은 절대로 없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선생님의 위상은 드높았고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던 친구의 부모가 선생님을 찾아와 따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요즘은 어떠한가? 거꾸로 되었다. 선생님은 땅이요, 제자들이 하늘이다. 잘못한 학생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불가하니 말이다. 오히려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선생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선생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가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김 선생님은 미국에서 한국에 처음 나오셨을 때 매를 제일 많이 맞았던 몇몇 말썽꾸러기 제자들을 우선 만나기를 원하셨다. 우리 학교가 두 번째 부임지이셨던 만큼 제자들을 올바로 길러내고 싶으신 열망이 남다르셨을 것이다. 그러니만큼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자주 사용하셨던 것인데 맞는 제자만큼 때리는 선생님의 마음에도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픔이 박혔던 모양이다.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으셨을 것이다. 본인의 가슴에 박혔을 딱딱하고 아픈 못 또한 빼내고 싶은 심정이셨을 것이다. 자국은 맞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때리는 사람 자신에게도 자국은 남는 법이다. 상대방에게 화를 낸 만큼 자신의 가슴에 남는 화를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싸움의 강도만큼 자신의 가슴 밑바닥을 핥히고 지나간 상흔을 들여다 본 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김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은 메타작이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훈훈한 흔적도 많았다. 갑자기 부모를 잃고 서울에서 시골 눈아래로 살러왔던 외롭고 기댈 곳 없던 제자에게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정성을 쏟으셨단다. 막 결혼을 하셨던 선생님은 단칸방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이면 그 제자를 먹이고 재우고 보듬으셨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울에서 전학을 왔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뒤쪽에서 서성대던 키가 작고 얼굴이 흰 남학생이라고만 여겼다. 분명 김 선생님의 남다른 관심 덕분일 것이다. 여전히 큰 키는 아니지만 누구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성장하였다. 또 있다.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제자를 소풍을 가거나 영화를 보러 먼 길을 나설 때마다 자전거 뒤에 태워주셨다. 손오공 만화를 보러 가던 날이 떠오른다. 우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신장로 10리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녀는 선생님 자전거 뒤에 앉아 머리를 휘날리며 웃음보를 터뜨리며 우리를 앞서 달려갔다. 그냥 부러웠다. 하나 더 있다. 얼굴이 기형적으로 태어나 자신감이 부족했으나 공부를 잘했고 영리하기까지 했던 제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덕분에 그 제자는 자존감이 강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친구들이 특별하게 앞장서서 선생님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고 따뜻한 밥을 대접했다. 사진작가인 제자들 역시 사진작가이신 선생님을 모시고 사진을 함께 촬영하러 다니기도 했다. 우리는 매만 기억했다. 무섭고 화가 난 얼굴 뒷면에 숨겨진 따스하고 평화스러운 사랑을 우리는 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서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잊어버렸다. 보이는 것도 다 볼 수 없는 나이였다. 어떤 빛깔이든 여과시킬 만큼 투명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비춰보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시절이었다. 이제 우리도 중년이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알고 들리지 않는 것도 들을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미국에 계신 그분의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메일 속 한 줄의 문장만으로도 카페에 실린 작품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사랑을 충분히 듣고 읽고 볼 줄 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매질 또한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안다. 매질. 그 소리가 그립다. 그 소리가 품고 있는 사랑이 그립다. 그 소리를 간직한
그 시절이 그립다. 그 소리를 함께한 친구들이 그립다.